안녕하세요. 레서풍입니다. 저희가 트위터 타임라인을 보다 보면 T와 F를 비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특히 어떤 질문을 T에게 했을 때, 그리고 F에게 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 그리고 T들이 좀 인간미가 없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T들이 모여서 진심을 이야기해보면 재미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F 성향 동무들은 제가 리액션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염려가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은 파워티형 잼님, 코미님, 그리고 지랄티인 레서뿡 여우제이가 함께합니다. 먼저 잼님, 와, 잼님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 비율이 85%, 요 정도 넘는 대문자 T잼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워 T로 방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T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T라고 하면 뭐 공감 능력이 제로냐, T발씨냐 뭐 이런 취급을 좀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오해다 하는 저의 진심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주신 레서풍님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완전 대문자 F인 무야와 함께 살고 있는 완전 대문자 T, 호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우제이님, T로서의 자아를 소개해 주세요. 네, 너무 활발한 레서풍이랑 살고 있는 소심한 T 여우 제이입니다. 네. 유행했던 TF 테스트 위주로 꾸려봤고요. 그리고 코미님께서 추천해주신 굉장히 T와 F가 반응이 다를 것 같은 질문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ENTJ 두 분, 그리고 INTP 두 분,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와우. 이 NT들이 어떤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T의 공통점을 말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에 따라서 TF가 나뉜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울할 때 탄수화물이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다. 이런 음, 대답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잼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사실 그 빵에 꽂혀가지고 무슨 빵을 먹었는지 무슨 빵을 먹었길래 기분이 좋아졌는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빵 샀는데 그게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우리 중에 그래도 코미님이 애플을 가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톤을 가지셨기 그 때문에 말이 한번 너무 여쭤보겠습니다. 웃겨요. 네, 저는 이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학습이 돼가지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면 당장, 헐, 왜, 일단 이걸 던지고 봐요. 그 왜가, 왜 우울해? 뭐, 왜 빵을 샀어? 이거를 약간 포괄적으로 그냥 커버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일종의 대화를 이어가는 형태로 문제를 그런 것 해결하시는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F들은 알아서 말을 할 것이다. 그쵸. 음,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반응을 좀 살피게 되죠. 어떤 반응이 맞아요, 맞아요. 보이는지.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화가 되어 있는 트레이닝된 티들이니까. 그렇죠. 네. 여우제이는 이런 경우에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사회적으로 좀 지장이 갈 것 같으면 편집을 하겠습니다. 빵 샀다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무슨 빵이냐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울해서 빵 샀다라고 하면 속 마음은 빵을 먹을 힘은 있으니까 큰일은 아니네라고 나는 생각을 먼저 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아니, 저도 너무 그래요, 근데. 힘든데 빵이 넘어가? 아니, 그러니까, 예, 입맛이 있냐고요. 할만한 거라니까? 아니, 이게 티들은 논리를 따지고 해서 우울해서 빵 샀으면 우울과 빵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는 약간, 근데 그게 약간 공통점인 것 같아, 티들이. 맞아, 로지컬리 이게 맞아. 무슨 연관성이 있냐, 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인과관계를 탄수화물에서 찾은 거예요. 음. 이런 식인 거죠. 네, 음, 네.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돈 모아서 핸드폰 샀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잘했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잘했어. 근데 얼마짜리 샀는데? 뭐 어떤 거 샀는데?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샀으니까 지금 응, 기분이 좋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쵸, 그쵸. 코미님은요? 저도 약간 이런 거, 나 돈 모아서 휴대폰 샀어 하면, 아까처럼, 헐, 뭐? 이렇게, 저거 저도 것 이제 같아요. 응용할 수 있어요. 헐, 왜? 헐, 뭐? 이거 헐, 좋네요. 그래서? 나 진짜 이렇게, 배워야겠어. 코미님이 제일 사회화 잘 된 것 같은데요. 적어놔야겠네요, 이거. 대화를 이어나가는 꿀팁. 그렇죠. 헐이라는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예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헐. 네. 배우셨나요? 네, 저는 배웠어요. 여제이는 저는 사실 사회화 된 게 뭐 샀는데까지인 거고, 원래는, 나 돈 모아서 핸드폰 샀어. 원래 저는 그게 끝이었어요. 뭐,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원하는지, 나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안 궁금해요. 그쵸. 우리는 안 궁금하죠. 맞아, 사실은 맞아, 안 사실 궁금해요. 안 응. 궁금해. 네, 그쵸. 의견 일치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어쩌라고 궁금해요. 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만약 누군가가 이걸 카톡으로 물었다. 나 카톡으로 말했어요. 나 돈 모아서 휴대폰 샀어. 그러면 이런 톡을 빨리 읽고 반응을 해주시나요? 일단 뜬 음. 거를 보고 좀 약간 홀드를 해요. 과연 여기서 내가 무슨 리액션을 해야 하나. 저도 약간 그런 텀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노력을 좀 덜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약간 두 분도 카톡이 오면은 바로 읽지 않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전 대답을 조금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음. 반응을 또 다르게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쩌라고 싶은데 나의 반응이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 말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미 좀 치였어요. 티들이 좀 치인 게 있어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맞아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힘들어. 네, 좀 눈치 보여요. 네, 맞아, 눈치를 눈치 봐요. 보여. 그냥 무슨 아, 말만 하면 뭐라 그러니까. 그쵸. 맞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뭔가 잘못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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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덜 친하면 더 F처럼 해요. 그리고 더 맞아요. 친할수록 T인 거를 편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능에 좀 더 가깝게. 공감하시나요? 음. 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T랑 F랑 이제 친한 사람이랑 안 친한 사람이랑 공감하는 게 완전 정반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진짜 친한 사람이면 진짜 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T같이 얘기하는데 진짜 좀 안 친하거나 좀 어려운 분이면 아, 그랬어? 영혼 없이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랬어? 그랬구나. 그냥 하고 넘기는데 그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F분들은 모든 그런 고민에 그랬어, 어쨌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작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말더라고요.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모양인데, 저는 되게 의미 없다, 영혼 없다, 그리고 이게 되게 시간이 아깝고 전파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런 대화가 좀 영양가가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어디 가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까 봐 이거를 솔직히 아니고 시간 아깝고 약간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칭얼칭얼 하는 게 시간이 아깝고 좀 에너지가 아까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본능대로 얘기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안 상황들이 돼.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극명하게 나오는 게 좀 약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다음 질문이 누군가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나 차 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 제가 여우제이 대답부터 들어볼게요. 차 사고 났어. 언제? 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사고 났는데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그뭐 사고 딱 나자마자 나한테는 하면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뭐 보험사도 불러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처리할 게 많은데 나한테 왜 전화해? 이 방송 나가도 될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보고 지금 났다라고 하면 빨리 그거 뭐 예를 들어 뭐 전화해야 될 때 빨리 전화하라고 얘기할 것 같고 나한테 전화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 언제냐고 물어봐서 뭐 아까 그랬다 막 그러면 뭐 어쩌다 그냥 뭐 요런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머리가 빨리 이런 급박한 얘기 혹은 옆에서 뭔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전화를 급하게 받아서 사고 났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전화를 한다는 건 얘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얘가 머릿속에 엉켰다. 보험사 불렀어? 경찰 부를 상황이야? 얼마나 파손됐어? 네가 다친 곳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플로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거든요. 포미님. 헐, 왜? 뭐 때문에? 라고 또 할 거는 헐, 같은데,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바로 헐, 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친구는 크게 났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아차 하면서 괜찮아? 다친 데 없어를 덧붙일 것 같아. 포미님이 그나마 사회가 원하는 그러네요. 그런 이제 사람이네요. 1차적인 반응이 T 같은 반응인데, 이제 거기서 아차 하면서 이제 0.1초 만에 F 자아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 오. 잼님은 힘들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지금 계속 들으면서 여우재희님이랑 자꾸 답변이 겹쳐서 왜 그러지 싶은데 저도 똑같아요. 뭐 사고가 났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을 리는 없고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누군가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누가 박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줄 게 있어? 뭐 병원 갔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이 제가 이제 이해가 돼야지만 공감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요? 그것도 그래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 원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또 친구가 뭐, 나 지금 아파, 아니면 뭐 어제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느낌 있잖아요. 음, 그리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이 했을 때, 나 어제 아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제 보통의 경우에 F 친구들은, 야, 그걸 왜 이제 말하냐? 헉, 어머.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말할 필요도 못 느꼈고, 뭐 대화를 하다가 그냥, 아, 맞다, 너 어제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끊고 들어와서, 야, 아픈데 왜 말을 안 해? 뭐 힘든 거 있으면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고 났는데 왜 말을 안 해? 라고 F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해결이 당장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해? 라는 입장이 약간 T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작년에 이 얘기 또 여우제의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1년 내내 아팠어요. 여우제이가 죽 한 그릇을 안 사다 줬거든요. 근데 어, 그거는 분명히 솔루션이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식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스스로 챙겨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뭐 식사하는 것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이렇게 로지컬리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일단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간 거예요. 얘는 아파. 거기에서 끝인 거야. 그게 끝이고 아프다는 건 현상인 거고 그 이상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했었대요. 근데 음. 이제 저는 만약에 뭐 죽을 사다 달라고 하면 여우제이가 질문이 100만 가지거든요. 죽집이 어디 있지? 가면 뭘 사와야 되지? 옵션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100만 가지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죽 사다 달라는 말도 못 했어요. 그거 어머. 대답할 기운이 없어서. 저 코로나도 걸렸었어요. 코로나 아, 걸려서 거의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서 소세지 무슨 맛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숨을 못 쉬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 대답도 못 하는 사람한테 소세지가 무슨 맛이 지금 냉장고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았어. 이건 좀 자기는 정말 필드가 어렵네요. 어. 이건 좀 어렵네요. 네, 어렵죠. 눈에 보이는 대로 몸에 대한 상태 판단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마음이 어떨 것이다 하는 건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회사에서 이런 경우 좀 종종 있지 않아요? 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아무도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뭐, 뒤에서 누가 너 욕을 하고 있어.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대답도 별로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겠고, 이러면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또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당신이 확신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귀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쵸.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누가 저를 안 좋아한다 그러면 왜 안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흥미로워요, 그게. 무슨 이유로? 그냥 어. 좋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뭐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나를? 이게 너무 궁금해요. 상처 정말 하나도 안 받고 이게 왜 상처 받을 이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정말 그냥 궁금해요. 그 사람은 물어보고 싶죠. 왜 응, 싫어하게까지 된 걸까? 왜 안 좋아하는 걸까? 나의 어떤 점이 하면서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대1로. 근데 이걸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듣고 싶더라고요. 변태인지. 저는 별로 안 듣고 싶어 해요. 어, 저는 실제로 이게 회사에서 얘기를 들은 거라고 상황을 얘기해 주셔서 음, 실제로 전 직장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상사한테. 어, 그 상사분은 이제 제가 너무 뭐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제 싹싹하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셨는데 제가 워낙 그러질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싹싹하게 좀 해라. 그렇게 하면은 뭐 너 좋아할 사람 이렇게 많지 않을 거다. 뭐 오게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진작에 안 오실 거고 나가 떨어지실 거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제 실력으로 증명을 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날 테니까 지켜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전해주는 사람은 꼭 위하는 척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게 어, 너무 싫어서 너무 재수없어. 너무 싫어서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 상관없다고. 누군가가 굳이 나한테 와서 나 너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전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런 말을 그래. 굳이 왜 하지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저 약간, 친절하고 싶으면 맞춰보자. 음, 정도? 그렇죠. 어떤 제안을 하겠죠. 그쵸? 뭘 맞춰보면 좋을까? 어떤 포인트에서? 뭐 이런 질문 정도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뒤에 코미님이 주신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말로 어쩌라고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에서 나와 내 팀원들을 엄청 아껴주고 잘해주던 선배 혹은 상사가 퇴사하면서 아유, 내가 너희 같은 애들을 또 어디 가서 만나니? 너무 아쉽다, 정말. 이라고 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뭐 무야랑 하다가 나온 건데, 저는 그걸 듣자마자, 아유, 저희보다 더 좋은 애들 많을 거예요. 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티 같다는 거예요. 제 나름 엄청 그게요? F 같은 답이었는데, 그건 정말 F 같은데? 진짜 F인데요. 찌님은 그쵸. 저 정말 F처럼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너희 같은 애들을 또 어디 가서 만나냐 하면서 너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다른 애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티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에? 주는 거예요? 그쵸. 저희 같은 애들 또 없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저희도 선배님 같은 분 못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해야 이게 찐 F구나. 라는 음, 걸 그때 알았어요. 약간 포인트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위로의 의미에서 저희보다 더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게 되게 배제하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F를 알다 보면. 정말 어렵네요.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F 같은데 F의 눈에는 T 같은. 와, 정말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애초에 저 말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주먹을 쥐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도 사실 이런 말 누가 하면, 그러니까요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어요. 사실 막 표정은, 그쵸.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하나도 진심으로 이게, 어떡해. 이런 생각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사실. 저도 음. 속으로 진짜 속으로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막 유유유 뭐 이런 감정적인 그런 플로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저도 진짜 말 끝나기도 전에 너스레를 먼저 떨면서 이 대화를 끝내버릴 것 같아요. 뭐 내가 너네 같은 애들도 어디서 만나니? 그럼 그럼요. 저 후회하실 거예요. 어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잘한다, 잘한다. 네, 저는 그건 늘 좀 좋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 이제 깔깔깔 하면서 마무리가 딱 되죠. 그게 사실은 그게 뒷걸인 견딜, 줄 치고 도망가는 건데.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저 문장이 끝나는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먼저 까뜨를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 여우제이님 대답도 궁금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면 되지라 그냥 하고 대충 그냥 빨리 오, 시간 급하게 가라. 따뜻한데요? 그 밖에서 만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서로 알잖아요. 말은 하지만 우리 다신 볼 일이 없겠지라고. 아, 약간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지 않나? 네. 저는 혹시나 음, 그런 말 했다가 진짜 만나자 연락할게라고 할까 봐 네, 무서워서 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저도 빈말은 절대로 못해요. 아, 제가 조금 전에 저 다른 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첫 회사 상사였던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고, 제가 아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어느 학교 교수로 가는데 뭐 석사 할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대답을 못하고 돌아선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로. 도저히 거기서 뭔가 맞춰줄 만한 얘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어떤 대답을 고를 수가 없어갖고, 제가 정말로 대답을 못한 채로 그냥 돌아서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속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죠. 바깥에서 만나면 뒤통수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좋아하셨었나 봐요, 레슨을. 저는 부려먹기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 아, 역시 일 잘하는 ENTJ들은 ENTJ들이 일을 그러니까 약간 흥겹게 해주면 일을 상당히 잘 하고 잘 끌고 나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약간 ENTJ들 상사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인정합니다. 저 집에 진짜 왔는데 맨날 너무 상사가 있어요. 어머, 저희 애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요, 체리님이. 울고 계세요. 지금 한숨을 푹푹 쉬세요, 옆에서. 아, 그 즐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부스팅이에요, 부스팅. 안 즐거운데 어떻게 즐겨요? 가기를 위한 거야, 막 이러면서. ENTJ는 부스터예요. 부스터입니다, 진짜. 네.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니까요. 안 되는 건 놔둬야죠. 안 되는 거 되게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고 싶다니까 하게 해주는 거지. 싫다고 무릎 꿇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 혹은 뭐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안 원한다니까? 내가 안 원하는데 하라고 하죠. 오디오 끊지 마세요. 지금 일단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사회화가 잘 되신 분은 코미님이거든요. 호미님이요. 코미님인데 이게 저, 우리끼리잖아요. 티들끼리 네, 얘기한 진짜, 거잖아요. 그 다른 어디 또 가면, 진짜 어디 가면, T였어? F인 줄 알았어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알아갈수록, 아, 진짜 T였네. 처음에 진짜 아, 사회화해서 그렇게 반응해준 거였네라고 점점 그렇게 알아가요. 친한 음. 친구의 척도를 나더러 T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T에게 사회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제가 이 질문에 덧붙인 질문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 음, T가 사회화가 된다는 건 뭔가 대답할 말을 어떻게든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사회화거든요. 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뭔가 리액션을 하고 그 다음 대화를 끌어내는 것이 사회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응할 걸 이제 뇌를 팽팽 굴려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노력을 해도 정말 못했는데, 이젠 어떻게 좀 짜내서라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많이 사회화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억울한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데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태울까? 이 에너지를 다른 데 맞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맞-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걸 왜 어, 받아주고 있는 거지? 여우제이님은 사회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입니다. 아니, 네. 레서님 질문에서부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안 된 것 같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상사랑 살고 있다니까요. 여우제이에게 저는 사회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도 내 사회에 있어요. 저희는 사실 실제로 보면 그 완전 F인 친구분이 저희 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집에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저희는 막 그냥 대화 자체도 굉장히 좀 누군가가 보면 좀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말도 막 이 새끼 저 새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알콩달콩한 분위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코미님도 무야님이 F시고 잼님도 네, 체리님이 F시고 네, 파워 F입니다. 아 그럼 저희만 둘 다 T네요. 그러게요. 둘 다 근데 T시니까. 오히려 음. T끼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그쵸. 되게 그 말을 되게 좀 직설적으로 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 코코 보셨나요? 저희 둘 코코 다 아직 못 봤어요. 봤습니다. 네. 아, 그 코코를 보면은 무조건 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 체리님이 그걸 같이 보자. 자기는 반드시 울 거다. 그래서 그걸 같이 봤거든요. 체리님은 그걸 두 번째인가 세 번째를 보는 거였어요. 음. 중반부터 뿌앵 울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진짜 무표정으로 봤거든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눈물이 안 나던데. 네, 그거 저도 실패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안 울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울진 도전을 않았던 것 같아요. 해보시죠. 아, 왜 저는 웃어보셔야 될지 스포츠 모르겠어요. 보면 울어요. 아, 저도 스포츠 보면 울어요. 네, 스포츠 보고 울 때는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갔고, 그게 좀 알겠어서 그런 거가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 뭐 공감해요. 눈물은 안 흘리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동요가 일어날 때는 오히려 다큐멘터리를 볼 때, 뭔가 사명감을 느낄 때, 이럴 때는 좀 심적으로 동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중에 최근에 사람들이 보고 되게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뭐죠? 그 물불 나오는 그 뭐였죠? 엘리멘탈. 엘리멘탈. 네네. 맞아, 맞아. 엘리멘탈을 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정말 끝까지 기다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감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요. 어디서 울어야 되지 찾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이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어느 부분이 감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감동을 어디서 해야 되지? 그냥 재밌었어요. 맞아. 그냥, 저희는 재미도. 저희는 둘 다 재미도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재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거기 주인공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물 속성 가진 그 친구가 계속 막 울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아, 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씬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왜 저런 싫어요. 그런 거. 그 영화는 보면서 제가 계속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요. 우는 건 우는 거고, 그래서 솔루션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프로블럼 앤 솔루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는 음, 거는 별도의 액션인 거예요. 울면서도 솔루션을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우는 거는 저한테는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울기 때문에 말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비인간적인 또 인간이 돼. 저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누가 이제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아마도 울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나 끊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어, 그때는 그게 너무 빤히 보여서 그래 주기가 싫어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잘못했잖아. 근데 막 울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울면서 들어. 그러고 그냥 저는 얘기를 했어요. 후회하진 않아. 무서워요.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만약에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난리 나죠. 안 되죠. 어, 어. 매장당하죠. 그 사람이 꼭 이렇게 효율적으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건 ENTJ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최단거리를 발명하고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고 리소스를 채우고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인 사람들한테는 운다라는 거는 진짜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 우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느려지거나 비효율적으로 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감합니다. 공감을 정말 얻어냈다. 매장당할 것 같네요, 저희. 저 그 짤이 생각나네요. 다 울었니?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자. 맞아. 저 그거 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서 저 울면서 할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억울해서 막 억울해서 울어도 할 일은 하면서 울어요. 제가 요즘 뭐 범죄 뭐 이런 형사들 나오는 방송 이런 걸 보면 패널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범죄자가 뭐 누구인 게 밝혀지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악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패널들이 한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속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잘 안 봐요.
범죄자를 악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범죄자가 나를 악마라고 불렀어 이렇게 생각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시간도 아깝고 트래픽도 아깝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응. 팬들이 그런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는 사람 중에 그런 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거를 공감은 하겠죠. 근데 저도 그게 현실에서 그런 대화를 한다면 저도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계속하고 있지? 싶긴 할 것 같아요. 응, 하나만 하는 소리. 그래서,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욕만 해서 뭐가 달라지지?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뭐, 얘들아, 이거 봤냐?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건 거기서 가십밖에 진짜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안 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도 안 저도 낍니다. 안 껴요. 예.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차라리 저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후원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면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의 힘을 편집을 너무 많이 자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우가 진짜 통편집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잼님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공감도 너무 많이 되고, 음, 제가 너무 티가 너무 높나? 좀 사회가 좀 안 됐나 싶었는데 오늘 또 오제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 사회가 좀 됐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다행이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우제이가 그런 위안감을 드렸다니 저로서도 매우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소미님, 우리 중에 가장 사회화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대화 어떠셨습니까? 또 너무 재밌었고, 사실상 그렇게 찐 티의 모먼트를 매장당할까 봐 많이 내보이진 못했던 것 같고, 저도 또 이제 여우제이님이 제 말씀을 덜 하셨지만, 어쩌면 제일 주목받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냥 저는 네, 좀 사회화가 잘 된 여우제이님 같은 느낌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여우제이님 마음이 어떨지도 알 것 같고. 네, 본의 아니게 여우제이가 지금 여러분의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기쁘고요. 네. 네, 여우제이의 소감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우제이님의 소감이 약간 듣고 싶긴 해요. 여우제이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재미있었고요. 저 그렇게, 사실은 조금 더 T인 것 같긴 한데, 이게 T의 문제인가? 난 좀 문제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아니, 근데 저 여우재님이랑 답변 저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저 말 되게 그죠? 아낀 거긴 해요. 매장당할까 봐 진짜 아낀 거긴 한데, 맞아, 맞아. 저도 꽤 나름 덜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MBTI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떠도는 테스트들이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고요. 생각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은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16가지 MBTI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세상을 넓혀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 시민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계세요.